어떤 상황에 맞게 요 개념이 좀 약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론적인 설명을 하면 감독님이 생각할 때는 어퍼컷이 그러니까 펀치 중에 제일 마디 펀치가 뭐라 그랬어? 첫째 펀치가 원래 복싱이 태어났는데 훅이에요. 첫째가 훅이에요. 훅. 우리 이거 옆집 아저씨들 싸우는 거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어릴 때 친구들이 싸우는 애들 보면 절대 이렇게 안 쳐요. 이거는 배운 사람이 치는 거고 대부분 다 궤적이 큰 그리고 세다라고 생각하는 본능적으로 내가 감정이 상했으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강한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거를 본능적으로 쓰게 되는 그게 바로 훅이에요. 이제 훅도 종류도 많고 어쨌든 그게 1번이면 그 다음에 그 훅을 깨려고 스트레이트가 나왔다 그랬잖아. 스트레이트.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퍼컷이 나왔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훅을 막 마구잡이를 때리면 사람 쪄가지고 이렇게 수그리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라운드 펀치 막 여기 대가리가 내려가니까 막 이렇게 이것도 왜냐면 이 어퍼도 휘두르는 개념이잖아. 그런 식으로는 만들어졌을 수 있어요. 스트레이트가 나오기 전에 사람이 이게 도망만 가는 게 아니라 쪼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수그리는 경우가 많잖아. 어릴 때 싸우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올려치는 거지. 왜냐면 이 궤적 이 횡으로 돌려치나 이렇게 올려치나 뭔가 좀 센스가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하겠지.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그냥 따져보면 복싱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자꾸 앉으니까 어퍼를 치는 거야. 앉지 않는데 굳이 어퍼를 먼저 셋업을 걸면 앞에서 말했지만 훅이라는 궤적이나 어퍼도 어쨌든 딜레이가 생기는 공격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이 없었을 때 내가 그냥 쓰려고 하면 제일 빠른 게 스트레이트. 직선 쪽으로 나가는 게 이게 이론적으로 제일 빠르지만 상대방이 어떤 이제 모션이 나왔어. 자꾸 뭐 고개를 수그려. 앉는 어떤 모션이 자꾸 나왔을 때 또는 이제 어퍼기 꼭 헤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모든 펀치가 다 바디샷까지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제 근접전에 붙었을 때 또 바디를 줄 때 어떤 개념으로 줘야 되는지 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어퍼를 기본적으로 헤드샷 어퍼를 어떻게 쳐야 되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자,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 이 셋업을 잡았을 때 그러면 이제 이 그러니까 나중에 섀도우 복싱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거울 보고 하라는 게 여기서 자기 자세에서 내가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자세를 계속 확인하고 습관을 좀 들여야 돼. 그럼 여기서 원투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훅이 나갈 거죠. 그 다음에 어퍼기 나가고 이게 다 자기 그 품 안에서 나간다는 어깨 넓이가 있으면 이 어깨 넓이 안에서 다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점진적으로 작게 칠 수 있게. 왜냐면 상대방하고 싸우게 되면 내가 안쪽에서 상대방을 계속 중심선 쪽으로 공략을 할 줄 알아야 잘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막상 올라가면 흥분하니까 궤적이 커지는 거야. 그게 이제 굉장히 고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그 드릴 기본적인 다 드릴이 깔려 있잖아. 파트너 12든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계속 하니까 자꾸 나오는 거야. 이런 궤적을 이해하라는 얘기죠. 요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어퍼도 마찬가지지만 어퍼도 원칙은 너클 파트 우리 정권 있잖아. 주먹에. 그리고 마찬가지 또 훅하고 뭐 뒷손이 세잖아. 뒷손이 세니까 사실 우리는 뒷손을 출발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생겨야 돼. 훅하고 어퍼를 많이 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파이터의 기질이 많은거든. 앞손이 많이 안 나오고 붙어가지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은 뒷손이 빠른 개념이야. 뒷손이 앞손은 치려고 하면 한번 접고 쳐야 되잖아. 강하게 나가려고 그래. 물론 이제 그냥 건질 때는 그냥 나와도 되지만 그래서 기준점을 보면 그냥 어퍼를 뒷손부터 그냥 탁 하고 올려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딜레이가 생긴다고 했잖아. 딜레이. 앞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툭 하고 세로로 나가서 우리가 여기 세로로 잡혀 있잖아. 지금 세로로 나가서 임팩트 있는 순간 탁 하고 트는 거야. 그럼 여기에 어떤 힘을 더 줄 거냐. 그러니까 어퍼기라는 거는 팔동작만 보면
그냥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이제 롱펀치 나갈 때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주기도 해. 근데 이거하고 스트레이트하고 뭐가 달라? 오히려 스트레이트가 더 짧지. 그러니까 어폭이라는 거는 어쨌든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야 되는 힘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어쨌든 내 가드에서 얼굴에서 얘가 떨궈져서 나간단 말이야. 그죠? 그게 허리에 회전도 들어가고, 또 하나 어폭이 세려면 당연히 무릎에 굴신 이 동작이 같이 들어가야 훨씬 임팩트가 있겠지. 일단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얘를 회전시키는 거. 얘가 이렇게 나가서 마지막에 탁 틀어가지고 넣는다는 느낌. 일단 얘가 그러니까 가장 센 어퍼기 되겠지. 포인트로 치면 얘가 무릎에 굴신과 함께 같이 빵 하고 올라와줘야 강한 펀치가 되겠지. 우리가 여기서 무릎에 굴신과 함께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서 이 주먹까지 틀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롱 펀치 칠 때고, 상대 타겟이 여기 있어서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이 손이 그러니까 이렇게 똥을 풀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거는 롱바디 줄 때는 일부러 그렇게 주기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상대방의 헤드를 내가 공략하는 거지. 순간적으로 있다가 퉁 하고 내가 넣는 거야. 근데 너클 파트, 이게 포인트야. 너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까울수록 내가 턱을 이런 식으로 당겨와야 돼. 주먹으로 너클을 당겨와야 돼. 그래서 일전에 혹시 그 짤방 돌아다니는 것 중에 자기 되게 프로 선수인데 어퍼걸 치려고 하다가 자기 이렇게 눈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있어. 그게 근데 그 선수가 누구냐면 지금 헤비급 챔피언이야. 그 누구지? 지금 대머리까지 내 누구지?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냐 걔가. 머리 깎았어. 키 크고 엄청 큰 애 있잖아. 타이슨 퓨리. 걔예요. 그 짤방 돌아다니는 애가. 그때 되게 잘생겼어. 머리도 있고. 근데 걔가 몰렸을 때 지가 상대가 붙어오니까 치는데 지 얼굴 띵 하고 때리는데 안 맞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깎는다라는 느낌이지. 우리가 너클에 포인트가 있으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거야. 턱 핀포인트 턱을 맞춰서 이렇게 깎는 거라고. 순간적인 임팩트가 확 들어가죠. 여기서 우리 그 스냅, 어퍼에도 스냅이 들어가니까 그런 포인트를 칠려다가 안 맞으니까 자기가 맞은 거야. 자기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제 사실 어퍼는 제대로만 쓰면은 다른 펀치에 비해서는 진짜 뭐랄까 급소, 스트레이트나 이런 것도 물론 모든 펀치는 급소를 가지만 어퍼는 타이밍적으로 상대방이 모르고 맞는 경우가 많아. 사각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퍼의 KO가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쓰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항상 그렇게만 치느냐 이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만 쳐야 되냐 아니지. 상대방이 빠져나가면 내가 이렇게도 넣을 수 있죠. 이게 롱 오퍼기 되는 거야. 빠져나가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원래 어퍼기라는 게 이렇게만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뭐 잽을 줬더니 이쪽으로 빠져나와.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 그럼 몸을 틀어서 내가 이렇게 치려면 늦으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칠 수도 있겠죠. 내가 주고 이런 식으로 칠 수도 있겠지. 상황이. 그래서 다양한 각도. 일단 앞에가 먼저고, 그게 되고 나면 측각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가드 위가 있는 상대, 가드가 이렇게 튼튼한 상대한테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올라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탁 튼다 했잖아. 턱 앞에서. 이게 이제 기본인데, 우리가 이제 복싱은 장갑이 아무래도 물론 시합용은 좀 얇지만 그래도 상대방 커버링을 좀 공고히 하고 있으면 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임팩트에 있는 어떤 그 데미지를 주기 위한 펀치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셋업을 걸기 위한 펀치에서는 세로로 이렇게 치기도 해. 세로 어퍼. 근데 세로 어퍼를 잘못 맞추면 우리가 손이 이렇게 꺾여.
손목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맞으면.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일부러 거기에 힘을 주고 거기를 단련해서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오히려 해보면 얘가 잘 들어가. 가드를 뚫기에는 세로가. 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센스 있게 거기서 들어가고 나서 상대방의 커버링 안을 앵글 안쪽을 내가 들어가고 나서 틀어서 이제 상대방한테 데미지 준다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는 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오른손 쪽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뭐 핸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툭 이런 느낌으로 줄 수 있다 그랬죠. 깎아서 치고 약간 밀어놓고 그런 게 있고, 바디 같은 경우는 바디샷은 모든 펀치를 이해할 때 물론 툭 건드리는 게 있지, 그거는 페이크야. 페이크 빼고 기본적으로 강한 그리고 밀어넣는 느낌, 쑤신다라는 느낌. 헤드샷의 펀치하고 다르게 약간 푹 하고 쑤시는 느낌이 있어야 돼. 특히나 이제 뭐 무에타이나 뭐 킥복싱 이제 해본 사람들은 니킥을 바디에다 많이 맞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먹보다 무릎이 그 이론적으로 보면 한 3배 세. 그리고 무릎이 왜 아프냐면 발 차기 같은 게 왜 아프냐면, 무릎 차기 같은 경우는 끊어치는 개념이 없어요. 잘 생각해봐. 무릎 차기를 만약에 내가 무릎을 여기다 쳐야 되는데, 만약에 무릎을 쓸 건데 내가 이렇게 끊어. 이상하냐? 여기서 툭 하고 쑤셔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때? 무게감이 다르게 상대방이 바디에 꽂히겠지. 근데 어퍼를 만약에 이렇게 주면 그건 페이크지. 일단 일종의 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바디를 공략하는 거는 전술적인 큰 의미에서는 상대방의 체력을 빨리 갉아먹게, 발이 빠른 친구들한테는 상대가 바디를 많이 줘서 스텝 많이 못 뛰게. 왜냐면 호흡이 자꾸 꺾여야 되니까. 다른 부위는 아무래도 잘 막으니까. 그리고 아웃복서에서 스텝이 좋은 애일수록 바디에 대한 그 방어력이 좀 약한 거야. 따지고 보면 바디를 붙이고 이렇게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들고 다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변이 그렇게 인파이터처럼 빠르지가 않겠죠. 그래서 바디를 공략하는 건데, 기본적인 자기 스탠스에서 오른손 바디 어퍼은 직선으로 날아가서 밀어넣는, 어플 파트가 직선으로 훅 하고 쑤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직선. 이거 이해 잘해. 바디 훅하고 뭐가 다르냐면, 바디 훅은 돌아 들어가잖아. 돌아 들어가서 옆에 뭐 만약에 타겟을 놓고 치면, 바디 훅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치는 거고, 어퍼는 직선으로 들어가는 거야. 직선. 얘가 직선. 그 직선으로 들어간다 해서 너무 이게 주먹까지 이렇게 막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내 기준에서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궤적. 그러니까 주먹을 너무 이렇게까지 틀지 말라고. 이거는 부자연스럽잖아. 펀치는 되게 자연스러운 자신의 어떤 유연성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직선이라고 하면 봐봐. 내가 빠르게 치려고 하니까 바디 엎어 주는 거야. 그 상황에서 세게 칠 수 있는 상황이야 하면 바디 훅으로 조지는 게 낫죠. 훨씬 세겠지. 네. 밖에서 들어오니까. 얘는 이 상황은 뭐냐면, 상대방한테 빡 가운데에다 내가 빠르게 바디에다가 빠르게 내가 임팩트 있게 쑤시려고 주는 거야. 얘하고 얘가 다른 거고, 또 45도 방향으로 치는 게 또 다른 거예요. 일종의 왼손의 리버이스처럼. 근데 그게 모든 게 어떤 특정한 셋업.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앞쪽 가드가 약간 옆 측면으로 열려 있을 때 바디 어퍼이 좋은 거고, 앞 바디 어퍼를 계속 치면 얘도 어떻게 하겠어? 바디 들어올 것 같으면 앞으로 오겠지. 그때는 바디 훅으로 조져야 돼. 그죠? 앞에 걸렸으니까 앞에가 딱 이렇게 앞쪽으로 모아놓으면 옆쪽이 살짝 비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 그 화요일날 수업하는 것 중에 바디 훅 치는 게, 이게 12시 방향 펀치 어퍼를 얘기하고, 얘는 왼쪽은
이 11시죠, 여기는. 12시, 11시죠. 우리 왜 그 오른손잡이 기준에서 보면 리버샷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따지면은 얘하고 다르고 얘하고 다른 거예요. 세 개가 대각선 개념이 하나 더 추가되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손 어퍼는 이런 느낌이다. 우리가 바디를 줄 거면 이거고, 여기서 만약에 헤드를 줄 거면 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어퍼는 절대 그 승용권 하듯이, 그러니까 어리견 하듯이, 그러니까 연습 스파링 할 때 나오잖아요. 이렇게 치는 사람. 그러니까 끊는 연습을 하라고. 어디가 맞아졌느냐. 자기 기준에 머리. 그러니까 턱이 아니라 턱에서 하면 좀 짧고, 안에 맞아서 밀어 넣어야 되면 딱 자기 머리 높이는 더 이상 안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끝낸 연습. 그리고 특정하게 또 이런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어깨 털기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끊는 연습이 되는 사람. 어깨로 툭 치는 건데, 요거 빼먹구나. 어퍼기 진짜 쓰려고 그러면 어깨를 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이거를 이렇게 치면 세겠지. 어퍼를 이렇게 치면 세겠지. 얘를 축소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치는 거. 순간적으로. 얘하고가 다 돌아가면 오버핸드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잖아. 오버핸드는 이렇게 다 돌아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때릴 수 있는 사람은 그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치는 거가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치는 사람은 당연히 팔만 움직이면 데미지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깨를 보자.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무릎을 쓸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고, 그걸 썼을 때 느려지는 사람도 있고,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어깨만이라고 내가 이런 식으로 툭. 얘가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지면 어깨 털기 툭. 얘가 돼야 돼. 모든 펀치에 있어서 어깨 털기가 돼야 돼.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끊는 연습을 해봐야 돼. 자꾸 끊다 보면 어깨를 자연스럽게 탕 튀기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따지고 항상 그 어퍼기라는 거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 아까 말했다시피 다른 펀치에 비해서는 내가 얼굴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나와. 그죠? 훅은 얼굴을 비우긴 하지만 궤적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그잖아. 어퍼그 순간적으로 내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몸이 낮아지는 거지. 어퍼를 치기 위해서 낮아지니까 여기서 살짝 떨어졌다가 나오는 거지. 스트레이트도 마찬가지지. 어느 정도 내 커버를 지키면서 가는데 그 선을 어퍼만 유일하게 잘못 노리고 치면 상대방이 이제 카운터를 거기다 매길 수 있는 그 공간이 빈틈이 있어. 얘가 손이 내려가는 타이밍.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까지 막 박자 쪼개가면서 잡을 수 있어지면 굉장히 잘하는 거고, 일단은 수싸움에서 어퍼기 상대방이 나온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숙이고 있구나를 지금 들킨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 들어가. 내가 앉으면 안 되는 거야. 앉으면 어퍼를 칠 거라고 셋업으로 거기 잡고 있으니까. 앉으면 그걸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앉으려고 할 때 얼마 전에 그 중훈이가 카페에 올렸지. 앉으려는 타이밍에 하니까 상대가 어퍼를 확 내보내니까 얘가 앉으려다가 이걸로 쓰러지자. 쓱박. 앉으려다가 뺐다가 박잖아. 우리가 보통 잽에만 쓱박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그러니까 쓱박을 친 애가 먼저 이렇게 앉았어요. 앉는 애 모션을 보니까 그걸 보는 상대가 어퍼를 이렇게 날렸다고. 근데 이걸 어퍼를 피한 거죠. 어퍼가 앉으려다가 피하고 이걸로 그냥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나한테 이제 어퍼를 자꾸 쓴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앞에 앉는 어떤 모션에서 자꾸 나한테 쓴 거니까 앉는 패턴보다는 이제 빠지는 패턴.
그러면 빠지게 되면 같은 모션을 줬다 내가 빠지는 거하고 모션을 줬다 닿는 거하고 요런 모션에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대가 빠졌어. 그러면 상대는 어퍼를 거기다 쳤다고 생각해봐. 매일매일 지는 거야. 그래서 빠졌다 원투 이런 걸로 또 잡을 수 있고 습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야. 또 그다음에 이제 앞선 어퍼기인데 우리가 지금 아까 요 설명은 뒷선 어퍼는 무조건 다 뭐야? 중심이 앞으로 갔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기준점 자체를 설명할 때 이거야 기본 베이스 그죠? 근데 어폭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 뭐 앞중심에서만 쓸 수 있냐? 아니야 뒷중심에 쓸 수 있지. 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놓으면 이중심에 쓸 수도 있고 이중심에 놓을 수도 있다고. 중간에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어폭이라는 꼭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상 뒤로 빠졌어. 여기서 칠 수도 있잖아. 그지? 역의 개념에서도 나온다는 거. 그거는 이제 그게 또 이해가 되려면 오픈 포지션에 대해서 또 이해해야 되고 요걸 이해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앞손 어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면 복싱 처음에 배울 때 원, 투, 훅 할 때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 그럼 어퍼도 왠지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잖아. 아니요. 이제 앞손 어퍼기 연타로 나가거나 동일하게 이제 마지막 펀치로 나갈 때는 원, 투 앞에 있죠 중심. 여기서 나가야 돼. 여기 이해 잘 봐. 원, 투, 어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훅 생각하면 원, 투 이렇게 칠 것 같지.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어퍼도 있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원투로 셋업을 잡아놓은 상대 타겟이 어떤 거리가 있을 건데 그 거리를 그대로 쳐야 돼요. 왜냐면 이걸 스트레이트로 맞추거나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셋업을 잡은 자리인데 여기에서 내가 중심을 뒤로 이동시키는 순간 팔이 길어져야 돼 그럼. 그래야 맞겠지. 그러면 이거 이게 어떻게 롱어퍼기 되는 거잖아. 이건 올려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앞중심의 어퍼. 우리가 보면 중심을 앞에다 두고 어퍼를 치는. 그래서 역회전을 쓰는 어퍼를 이해해야 되고 요게 돼야 이제 우리 그 중소 올라가면 이제 리버샷 연습 많이 하라고 하잖아. 이게 돼야 리버샷이 이해가 되는 거야. 리버샷도 마찬가지 이렇게 치면 안 돼.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알겠죠? 왜냐면 내가 최근이 아니 좀 됐는데 어디 되게 좀 유명한 선수였던 그 사람이 영상으로 뭐 앞손은 어떻게 쳐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 좀 틀린 소리를 하더라고. 아마추어 출신이라고 그런지. 와, 당연히 이렇게 치래. 저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원래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당연한 듯이 이렇게 훅도 이게 제일 세고 이거는 그러면 뭔가 그 사람만의 일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뭐 영상 같은 거 보면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을 해보고 또 자기한테 맞으면 그게 맞는 거고 아니면 물어봐야 돼. 너 이 체육관 왜 다녀? 그런 거 좀 잘해주려고 다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어봐. 완전히 그런 거에 대한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거 마찬가지야. 앞손 어퍼기 이게 돼야 리버샷도 되고 압축 우리가 싸우는 이 포지션에서의 싸움에서 압축을 유지한 채로 내가 펀치를 치는 연습이 돼야 연타도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판사너십 트레이닝도 펀치 연타를 빠르게 하는 사람들 좀 레벨 차면 어떻게 해? 중심 다 앞에다 두고 싸워. 원, 투, 훅, 어퍼 하면 앞에 얘가 움직이지 않잖아. 초보들 어떻게 해? 원, 투, 훅, 어퍼 이렇게 하잖아. 그 차이야.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초보 시절에 하는 거고 양으로 빨리 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중심 앞에 있어 빨리 나갈 거 아니야. 연타에서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는 게 없는 건 아니겠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앞중심.
앞중심에서 없고 얘를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면 리버샷하고 같은 개념이다. 주먹만 어디로 내려갈 거냐. 또 앞손 훅, 앞중심에서 훅. 얘가 좀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두시 마주보고 이제 어퍼 임팩트 연습을 할 건데 그냥